선거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년, 문재인은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이 말씀만 드리지요.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2017년 4월 19일 이내에 기소해야 했고 실제로 2017년 4월 17일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심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기한은 2017년 10월 17일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죄목이 워낙에 장대해야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10월 17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내보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은 어찌했을까요? 2017년 9월 26일 또 다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합니다. 그래놓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2018년 4월 16일까지 늘려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하겠다며 씌워놓은 혐의가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말입니다.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 여부는 3월 30일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롯데로부터 70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SK에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이미 사실관계를 따져놓아 전혀 새롭지도 않은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랍시고 들고 나와 추가로 구속한 게지요. 역시나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다.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끼리 작당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으로까지 넘겼습니다. 대법원 재판 중에는 구속기한이 2개월씩 산정됩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죠. 자꾸 개를 들먹이니 우리 집 강아지들 눈치가 좀 보이네요. 역시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1일과 11월 30일 그리고 2019년 2월 7일 이렇게 3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합니다. 합의 6개월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9년 8월 29일에나 내려졌습니다. 법에 정해진 구속기한이 6개월이나 넘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중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미 2018년 11월 21일에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때려 기결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고는 2월 1일에는 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를 해서 친박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합니다. 앞서 이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붙잡아두기 위해 어떤 허튼 짓을 했는지 보셨죠? 벼룩도 낯짝은 있다는데 이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은 그마저도 없나 봅니다. 2018년 2월 서둘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날조하고 2018년 7월 20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어 2018년 11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 또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이야 징역 2년을 때리거나 말거나 당연히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인 2018년 11월 28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년의 형기가 시작된 기결수 신문이 되었습니다. 기소에서부터 기결수로 만들기까지 불과 10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죄목이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런데 공직선거법만 따로 떼어내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형을 확정하고 기결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붙잡아두려고 한 겁니다. 확실히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녀석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핵심적인 혐의는 선거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조사한 게 왜 죄가 될까요? 당연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거에 개입했답니다.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통해서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은 무엇인지, 친박의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야 하는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2019년 1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이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 라는 파렴치한 농담 기억하시죠? 그때 불거진 사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찰 보고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민주당의 송철호 씨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이자 울산광역시장이었던 김기현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첫째, 경찰에 김기현 씨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게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입니다. 둘째, 송철호 캠프 공약을 청와대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게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입니다. 셋째, 민주당 경쟁자였던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겠다며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이른바 청와대 후보자 매수입니다. 이렇게 선거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를 농단했다는 겁니다. 줄줄이 엮어서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청와대 하명 수사입니다. 여기에는 황운하 울산경찰서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합니다. 다음 관권 선거 개입입니다. 여기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완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후보자 매수입니다. 여기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에 어마어마한 등장인물들도 사실 다 깃털입니다. 몸통은 따로 있죠. 누구일까요? 송철호라는 사람의 후원회장을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씨입니다. 송철호라는 사람을 두고 30년 친구인데 평생의 동지이면서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이라고 추켜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대통령이던 문재인 씨입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4년이 넘는 세월을 8차례나 선거에 나서서 출마하는 족족 다 떨어지고 당적도 민주당이었다, 무소속이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경쟁력도 없던 송철호.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던 송철호. 그런 사람을 하명수사의 관건 개입에 후보자 매수로 청와대가 나서서 울산시장에 당선시킨 사건. 이게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의 실체입니다. 2020년 1월 29일 검찰은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진술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송철호, 한병도, 백원우, 박형철, 이진석, 장완석, 황운하, 문혜주, 송병기 등을 기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2년하고도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기소된 피의자 중 그 어느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하고 30년 친구라는 이른바 윗선의 개입도 파헤치겠다고 했지만 진작에 날 샜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죄와 비교해봅시다. 묘하게 짝을 이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혐의입니다.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은 문재인 씨의 친구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범죄 행위도 엇비슷하게 묶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저지른 핵심적인 범죄 행위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한 뒤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과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이라는 수사팀은 좌천시키고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까지 청와대는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18차례나 보고받았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청와대에 적용한 핵심적인 범죄 행위는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죠. 문재인 청와대는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씨의 대표 공약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키고 그 사실을 선거 직전에 발표해서 공격의 빌미를 주게끔 기획재정부와 조율했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동원해서 선거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덤이지요. 친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규칙을 조율했다면서 박근혜 청와대에 덮어씌운 걸 엇비슷한 범죄 행위로 묶을만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송철호와 경쟁하려는 사람에게 다른 높은 자리를 주겠노라 매수하면서 주저앉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어땠나요? 검찰이 덮어씌운 범죄 행위는 박근혜 청와대가 친박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경쟁 후보를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에 덮어씌운 범죄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더라도 박근혜 청와대와 문재인 청와대, 누구의 범죄 행위가 더 악질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청와대의 죄질이 더 흉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말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집권 세력 내부인 여당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경찰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같은 국가기관을 선거에 개입시켰습니다. 누가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본선거를 치르기 전 단계인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처벌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단계에서 친박 후보자가 당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넘어서 실제 20대 총선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라는 본선거에 개입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으로 덮어씌운 판결문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청와대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문재인이란 이름 석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으로 덮어씌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을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대통령이니만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옳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요? 내 가장 큰 소원이 송철호의 당선이라던 문재인 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문재인 씨야말로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한 게지요. 심지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로 낙인 찍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로 엮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농단은요? 수사 중인 검찰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서슬퍼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상태에서 기록이나마 남기자며 쫓기듯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죄보다 흉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휘둘렀던 칼날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세워서 찔러댔으면 어땠을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으로 덮어씌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대 총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의 행사, 특히 각 정당 간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면서도 법원은 2년의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너무나도 명백한 울산시장 선거농단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